자, 16장인데요. 몇 가지만 좀 생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많이 풀려고 할 건 없고요. 좀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될 부분들을 좀 생각을 좀 할게요. 뭐냐면, 여기가 점과 좌표잖아요. 단원 자체의 특징을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 점과 좌표에 대한 얘기인데, 뭐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느냐면, 차이점을 좀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때까지 도형을 중학교 과정에서 보시면 그냥 삼각형 그려놓고 성질들 배웠잖아요. 뭐 수심, 아니 수심은 아니구나. 외심, 내심, 무게중심 뭐 이런 거. 그리고 평행선을 끄면 이렇게 돼가지고 안 평행하네. 평행선을 끄면 닮음, 비가 생긴다. 거기서까지 뭐 여러 가지 성질들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이 단원에서부터 우리가 도형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관점을 좀 바꾸셔야 된다는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도형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여기에다가 Y축, X축 이렇게 XY 평면이라는 좌표 평면 위에다가 도형을 이렇게 올려놓겠다라는 생각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등 과정에서 우리가 좀 달라지는 부분. 그러니까 이 단원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크게 바뀌는 부분들이 이겁니다. 도형을 그냥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좌표 평면 위에다가 올려놓고 나면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좀 더 많아지더라는 얘기죠. 어떤 거냐면 뭐 중점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 대 이거, 중점의 좌표가 어떻게 되느냐, 뭐 M 대 N으로 내분하는 거 혹은 외분하는 점의 좌표까지, 혹은 좌표에서 이 도형이 이 XY 평면 위에 올라감으로 인해서 좌표가 생기잖아요. 맞아요. 좌표가 생기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게 길이라든지, 길이를 얻어낼 수 있잖아요. 좌표가 있으면. 맞아요. 그래서 이 길이를 통해서 뭐 길이를 가지고 뭐 계산을 한다든지, 어떤 특정한 점의 좌표, 또 다른 어떤 점의 좌표를 계산을 한다든지, 내분점, 외분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가장 근본적인 바탕이 바뀌는 겁니다. 관점이. 중학교 과정에서는 우리가 여기 도형 위에 올려놓고 본 적 잘 없죠? 피타고라스 정리 배울 때 잠깐 배우나요? 피타고라스 정리 배울 때 잠깐 나오죠. 거기 이제 길이들을 구하는 게 있기 때문에. 뭐 그 정도 얘기고. 그래서 하여튼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게 이거다라고 하는 걸 바탕에 좀 깔고,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하시고, 네, 좀 제일 먼저, 네, 그걸 좀 이해를 좀 해보시면 돼요. 일단 16, 17, 18, 19 4개는 전부 다 좌표 평면 위에서 갖고 노는 겁니다. 무조건 좌표 평면 위에서 갖고 놀아야 돼요. 그걸 좀 이해를 좀 하시면 되고, 이제 네, 우리가 좀 살펴볼 게 4번하고 지금 6번인가요? 네, 4번하고 6번을 좀 비교를 할 건데, 뭐냐면 4번 같으면은 우리가 중등 과정에서 보시면 각이등분선의 성질을 우리가 배운 적이 있잖아요. 맞죠? 여기서 이게 A, 이게 B, 이게 C, D 이렇게 됐을 때 A 대 B는 C 대 D라는 우리가 중등 과정에서 배운 어떤 성질들이잖아요. 맞나요? 각이등분선의 성질. 근데 이거를 내가 여기다 XY 평면 위에다가 올려놓고 나면 이 점, 이 점, 이 점 좌표가 3개가 있다. 그러면 이거하고 요거 B가 얼마인지 길이를 실제로 계산을 할 수 있으니까 A 대 B가 튀어나온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거를 이해를 하면,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게 요 점의 좌표니까 뭐 D라고 치면 이게 여기 A, B, C라고 쳤을 때 BC를 C 대 D, 즉 A 대 B로 내분하는 점이다라고 해서 어떤 새로운 점의 좌표를 계산하실 때 이렇게 가는 거라고. 이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중등 과정에서 그냥 도형의 성질 그대로 놓고 보던 걸 XY 평면 위에 올려놓고 보니까 이런 것들을 새로운 어떤 점의 좌표까지 계산을 할 수도 있고, 길이가 얼마인지도 다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된다고. 좌표만 나오면. 되겠습니까? 중등에서 배운 어떤 기하의 성질들을 XY 평면 위에 올려놓고 이제 보겠다. 이게 가장 차이가 나는 겁니다. 직선은 좀 다른 문제지만, 원에 가면 전부 큰 차이가 나는 게 이거죠. 원도 전부 다 그냥 XY 평면 위에 올려놓고 뭔가 좀 해석을 하게 되죠. 그래서 4번은 어쨌든 각이등분선의 성질을 좀 이해를 하자는 얘기고, 6번 얘기는 뭐냐면 중선 정리라고 하는 거는 여기 중선을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 파푸스 정리, 중선 정리라고 하는 거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2배 C제곱 더하기 D제곱. 이 성립한다. 이 얘기인데, 거기 뭐 필수 예제 보시면 이거 증명도 해놨죠? 어렵지 않게 하죠. 여기 좌표, 이거를 좌표축으로 잡는 게 쉽잖아요. 하나의 변을 좌표축으로 잡아놓고 점들을 잡아놓으면 이렇게 쉽게 증명이 되는 거고, 지금 6번 같으면은 여기 무게중심이 여기 잡혀 있기 때문에 이게 2대 1인 걸 알면, 그죠? 요 길이가 튀어나오니까 요거하고 요 삼각형에서 요거하고 요거 가지고 요것도 알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요 삼각형을 가지고 요걸 써버리면 요 길이가 튀어나오니까 전체 요 BC 길이가 얼마인지 알 수 있다. 뭐 그런 얘기. 여기도 여기다 여기 갖다 놓고 보자는 얘기입니다. XY 평면 위에 놓고 보자는 거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다. 다음에 7번에서 얘기를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은 자취라고 하는 말. 거기 앞에 문제에도 그 자취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잘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취 구하는 방법 몇 가지를, 자취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지금 서울에는 눈이 오고 있다는데 우리는 눈을 못 봤잖아요, 올해. 서울에는 눈이 오고 있다는데 어쨌든 눈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사람이 그 길을 그 눈 위를 걸어가면 발자국이 생기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보통 표현하면 눈이 그냥 발자취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뭔가 흔적들이 생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점 x, y가 있다고 했을 때 특정한 조건을 만족을 하는 점들의 자취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게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점들을 다 모으면, 만족하는 점들을 모으면 어떤 게 나오겠느냐. 예를 들어 아까 얘기한 대로 눈이 어떤 여기가 눈이라고, 눈밭이라고 칩시다. 눈밭에다가 사람이 걸어갔는데 이런 식으로 걸어갔다 이렇게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걸 발자취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수학에서 자취라는 거는 조건을 만족하는 점들을 모으면 어떤 식이 나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모양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모으면 모양이 나타나는데, 점들을 모으면 어떤 모양이 나타날 건데, 그게 뭐냐라고 하는 거는 선일 수도 있고 원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걸 알려면 뭐냐면 x하고 y의 관계식이 필요하다. 요걸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관계식을 보면 이게 원인지 직선인지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필요한 거는 문제에서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점을 x, y라고 두고 x하고 y 사이의 관계식을 어떻게 구할 거냐, 요걸 이해하셔야 된다고. 계속 나옵니다. 직선에서도 나오고 원에서도 나오고. 그리고 도형의 이등도 실제로 뭐 x의 관계식하고 관계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자취에 관련된 부분은 처음 나오는 거니까 조금 설명을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려운 얘기 아니죠. 그냥 말 그대로 이 점들을 모으면 직선이 될 수도 있고 원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라고 하는 건 관계식을 봐야 한다는 얘기죠. 되겠습니까? 그런 정도로 좀 이해를 하시고, 문제가 8번이죠. 네, 8번하고 9번 두 개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8번하고 9번을 하는데, 8번을 여러분들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거하고 a, 0,a죠. 그 다음에 a는 0보다 크고, 거리의 최소값이다. 그러면 이제 곡선 위의 점이라고 했으니까 P라는 점을 그냥 x, y라고 두면, 요게 a라고 치면 AP 길이를 루트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점과 점 사이 거리잖아요. 점과 점 사이 거리. 그래서 x제곱에 더하기 y 마이너스 a의 제곱이 될 텐데, 우리가 수학하에서 루트를 배웠을 때 루트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맞죠? 증가하는 거죠. 오른쪽으로 갈 때 위로 올라가는 거, 증가하는 거죠, 이거. 그래서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요 안의 값이 최소 또는 최대일 때 전체적으로도 최소, 최대 따라갈 거란 얘기예요. 되겠어요? 얘가 제일 작을 때가 루트 2, 얘가 2면 전체적인 최소값은 루트 2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얘가 증가하는 함수니까 루트가. 이해됩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x하고 y는 지금 요 관계식을 만족을 하는 애들이잖아요. 여기서 고민을 해야 되죠. y 자리에 4분의 1 x제곱 넣으면 여기 4차식 나옵니다. 그죠? 그게 과연 우리가 가야 할 길일까? 4차식에 대해서 최대값, 최소값, 뭐 x제곱을 t라고 치환을 해가지고 또 보고 하려면 할 수도 있겠죠. 뭐 조금
많이 간 것 같죠? 지금 우리가 해왔던 거에 비하면 4차까지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최대 시수 찾는 거는 잘 다루지 않죠? 2차에서만 다루니까요. 그래서 여기서도 생각을 x제곱을 바꾸는 걸로 보는 게 계산이 훨씬 유리할 거다라는 생각. 왜? 이걸 4y제곱 4y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루트에 4y라고 바꾸면 이게 y-a의 제곱. 이러면 간단하게 2차식으로 넘길 수 있는 걸로 바뀌잖아요. 자, 얘나. 자, 그래서 루트 여기도 y제곱에 마이너스 2배의 a 마이너스 2의 y 더하기 a제곱. 이 정도인가요? 그죠? 네, 그러면 루트 y 마이너스의 a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얼마입니까? 잘못 썼네. a 제곱에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의 제곱. 여기까지죠? 요거 정리하면은 얼마입니까? 4y 아니 4y란다. 4a 빼기 4죠. 되겠습니까? a제곱 지워지잖아요. a제곱 지워지고 마이너스 4a가 4a로 되고 마이너스 플러스 4가 마이너스 4로 바뀌는 거 간단한 얘기예요. 그래서 뭐 이것도 좀 넘겨서 식을 써보면 이렇게 이제 옵니다. y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의 전체의 제곱 더하기 4a 마이너스 4까지.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좀 고민을 또 해야 되는 건 2차 함수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쨌든 최소값 찾는 건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문제가 되는 게 여기 있는 y 값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숨어 있죠. 2차 함수 생각을 해보시고 꼭지점이 원점이니까 0보다 크죠, y 값은. 맞나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y 값이 0보다 큰 쪽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얘가 지금 a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걸릴 수도 있고요. 이렇게 걸릴 수도 있고 축이 여기가 a-2가 되겠죠. 혹은 이렇게 걸릴 수도 있다고요. 지금 축이 양수 쪽에 있느냐 축이 음수 쪽에 있느냐가 다르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축이 양수 쪽에 있다면 꼭지점에서 최소값이 나올 거고요. 축이 음수 쪽에 있다면 우리가 볼 거는 0보다 큰 쪽 이쪽만 볼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최소값이 나올 거다. 이게 생기는 거. 이게 다른 거죠. 되겠어요? 지금 2차 함수를 볼 때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 게 항상 축의 위치가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한 개죠. 2차 함수에서는요. 축이 어디에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판단을 하셔야 돼요. 여기 a-2라는 게 축이기 때문에 얘가 어디에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a-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즉 a가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최소값은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최소값은 루트 어디에서 생긴다고요? 꼭지점에서 요거죠. 루트 4a 빼기 4 해가지고 2 루트 a-1 요 정도가 최소값이 되고요. 맞죠, 유정아? 다음 두 번째, 만약에 a가 0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a가 0하고 2 사이에 있다면 축이 음수 쪽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여기 맞나요? 그럴 때는 최소값은 어디에서 생겨요? y값이 0일 때 생기는 겁니다. y값이 0일 때 맞아요. 그럼 y값이 0일 때니까 여기 0 넣고 0 넣으면 a제곱이죠. 루트의 a제곱인데 a가 양수니까 그냥 a 이렇게 가지는 겁니다. 두 개가 좀 달라요. 왜 이렇게 나뉘어졌다고요? 축의 위치가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항상 양수 쪽에 있다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맞나요? 그것 때문에 두 개가 좀 나뉘어졌다. 이걸 좀 이해를 좀 하시면 좋겠고. 네. 9번을 하려면 그림이 여기에다가는 안 되긴 다 지워야겠네요. 구 번은 그림을 잘 그리셔야 돼요. 그림을 되게 잘 그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단 쪼매난 삼각형 ABC를 하나 좀 생각을 합시다. A, B, C. 그 다음에 뭐부터 찾습시다. 1대2로 내분하는 게 D. 1대2입니다. 여기 D. 1대2예요. 그 다음 어디죠? BC를 2대3으로 외분하는 것.
BC를 2대 3으로 외분하는 거죠. 그러면 이 외분점 1은 B 쪽에 있어야 돼요? C 쪽에 있어야 돼요? 2대 3이에요. BC를 그랬죠? 문제에서 BC를 2대 3으로 외분한다 그랬으니까 B 쪽에 있어야 됩니까? C 쪽에 있어야 돼요. 어디 쪽에 있어야 됩니까? 2대 3. B 쪽이 작죠? B 쪽이 가깝다는 얘기예요. 외분점이. 그래서 여기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2가 되고 이게 2대 3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외분점 위치는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크기, 이 숫자들의 상대적인 크기를 보고 어디 쪽이 가깝고 뭘 거냐 판단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다음 이제 문제는 F. 네, F인데 AB를 1대 M으로 외분한다 라고 얘기했죠. 외분.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또 고민이 생긴다고요. 고민을 해야 돼요. 여기는. 왜? 여기서 왜 고민이 생기는지 아까 좀 전에 방금 얘기한 겁니다. E가 BC를 2대 3으로 외분한다고 했을 때 E가 이쪽에 외분점은 여기에도 있을 수 있고 B 쪽에 가까울 수도 있고 C 쪽에 가까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가 더 큰지, 누가 더 큰지 작은지, 즉 1하고 M하고 누가 더 큰지에 대한 판단이 안 서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두 가지로 나눠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좀 어려워요. 그러고 나면 크게 부담스럽진 않은데 이게 어쨌든 간에 M 값이 0하고 1 사이에 있는 거냐 하고 이거하고 M 값이 1보다 크냐 하고 두 개의 상황이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상황이에요. 외분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누가 더 큰지를 모르니까 1하고 M하고 외분점은 오른쪽 왼쪽 그러니까 이 선분을 기준으로 이쪽에도 있을 수 있고 이쪽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좀 생기는 거다. 그러면 첫 번째 이제 1이 M 값이 0하고 1 사이면 A, B를 1대 M이니까 M이 더 작죠? 맞나요? M이 더 작죠? M이 더 작으면 A 쪽이 크죠? 맞나? A, B죠? 네, A, B, M 대 1이네요. 큰일 날 뻔했네. M 대 1이에요. 1대 M이 아니고. 어쨌든 빨리 찾았으니까 다행이네요. 더 가기 전에. M 대 1이니까 M이 더 작은 상황이니까 이건 A 쪽이 가깝다는 얘기죠. A 쪽에. 맞나요? 그러니까 첫 번째 경우는 여기에 F가 있어가지고 이게 M이고 여기가 1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겠어요? 구분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0하고 1 사이인 경우부터 보려고 하는데 문제 이제 남은 조건은 뭐냐면 삼각형 ABD의 면적이 의 15배가 삼각형 BEF. 네, BEF더라. 그러니까 ABD의 면적과 BEF의 면적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ABD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ABD의 면적을 표시하려고 하는데, 그죠? 그럼 내가 여기 지금 잘 보시면은 EBD가 일직선상에 있으니까 밑변을 통일시킬 수 있죠. 그러니까 밑변을 볼 수 있죠. 똑같이. 그럼 뭐가 필요한 거냐? 높이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고요. 높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쯤 떨어졌다고 생각합시다. 그냥. 되겠어요? 높이가 어떻게 되느냐? 필요하죠. 그 다음에 요거 삼각형은 또 연결을 해야겠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부터 이제 하나씩 잡아 들어갑시다. 여기가 K입니다. 1대2니까. 여기 2K 되겠어요? 그럼 여기 얼마죠? 여기 얼마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2대3이잖아요? 그럼 2대1이죠, 여기. 맞나요? 2대1이 돼야 되잖아. 그럼 여기가 여기 1이 3K니까요. 여기가 6K다라는 것까지 찾았죠. 이제 밑변에 대해서는 처리했죠. 맞습니까? 밑변에 대해서는 처리했잖아. 이제 높이에 대해서만 찾으면 되죠. 높이를 M에 관한 식으로 만들어내자 이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 그래서 AD의 길이를 H 정도라고 두면
이제 요거를 어떻게 찾을 거냐 그 얘기죠 이제. 되겠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요거 1-m이죠. 됐어요? 그래서 비례식을 씁시다. 1-m 대 1은 h 대 뭐 h'이라고 둘까요? h'. 되겠어요? 그래서 필요한 h'이라고 하는 건 1-m분의 1의 h 정도. 되겠습니까? 다 했어요, 이제. 여기다 집어넣읍시다. 여기다 집어넣으면 삼각형 ABD는 2분의 1의 k 곱하기 h고요. 여기에다 15를 곱한 거는 2분의 1의 BE, 6k. 그 다음에 얼마? 1-m분의 1 h. 되겠죠? 필요한 거 다 쓰면 되죠. 2분의 1, 2분의 1, k, k, h. 그래서 요거 얼마인지 찾아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되겠죠?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절대 이건. 그러니까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왜 처음에 고민을 하느냐, 고민을 어디서 틀릴 거냐 하면 처음에 일단 이게 고민이 돼야 돼요. 이게 저기가 문제예요. 저기 외분점이 A 쪽에 가깝냐 B 쪽에 가깝냐 이거를 두 가지가 생길 거다라는 거를 먼저 좀 생각해 주는 게 이 문제는 포인트입니다. 나머지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밑변이 지금 고정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높이 B만 찾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경우도 이제 M 값이 1보다 크다. 그럼 그림을 또 그려야 되겠네요. 네, 또 그립시다. 그리면 되지 뭐. 작게. A, B, C. 이쪽에 여기 D, 여기 E. 이것도 필요가 없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BF인데 이제는 여기가 1이고, 그죠? 아니야, 여기가 아니지. 여기가 1이 아니죠. 이쪽의 연장선, 요쪽이죠, 요쪽? 요쯤에 F가 있는데, M 대 1이잖아요? 맞나요? 그럼 이게 M. 맞아요? 되겠어요? 여기가 얼마? 1이라는 얘기입니다. M 대 1이니까요. A 쪽이 M이에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고 나면 삼각형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거는 똑같은 아이디어로 갈 거기 때문에, 밑변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아까 저거랑 밑변이 똑같기 때문에 또 높이에 대한 걸 생각을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여기 6K까지도 똑같을 거고요. 여기도 6K, 여기도 지금 K 들어오는 거는 똑같죠. 맞아요? 맞나요? 그죠? 네. 그러면 똑같이 여기를 또 H라고 두면은 이쪽을 H'이라고 보면 H 대 H'이 B만 찾아내면 되겠죠. 몇 대 몇이죠? 여기가 M, 여기서 여기까지가 M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1입니다. 그죠? H에 해당하는 거는 M-1이죠. 그 다음에 요 H'에 해당하는 건 요거.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 보시면 되겠죠? 맞아요.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하고 여기 수식이기 때문에 닮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1 되겠죠? 여기가 1이니까. 맞아요. 요거 때 요거는 요거 때 요거. 그래서 H'이 M-1분의 1의 H더라. 요렇게 나오겠죠. 나머지는 저식하고 똑같으니까 뭐 큰 문제는 없는 거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왜 이게 두 개로 나뉘어져야 했느냐를 이해하시는 게 먼저입니다. 이거는 나머지는 B를 쓰는 거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건 절대로 아니에요. 이거는 왜 그리고 부담스럽지 않게 생각하냐면 일단 밑변이 있잖아요. 이거 밑변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내가 여기 높이 꺾고 생각한 거 아니죠. 여기 K고 여기 6K가 나오니까 높이 생각한 거예요. 그냥 그죠? 뭐 이런 정도입니다. 이거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내가 아까 처음에 얘기한 어떤 도형을 좌표 평면 위에 올려놓자라고 얘기한 부분하고는 관계가 없는 게 처음부터 좌표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죠. 좌표가 있으면 도형을 올려놓고 보겠는데 지금은 이 성질 자체만으로 해결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그냥 내분점, 외분점, 특히 외분점의 어떤 특징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있느냐 이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10번하고 11번은 본질적으로 두 개의 문제는 똑같습니다.
11번 보시면 무게중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아니, 정삼각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정삼각형은 무게중심, 내심, 외심, 수심 4개가 다 일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번 문제에서 얘기한 것처럼 외심과 무게중심 좌표를 줬을 때 라는 말은 똑같은 얘기잖아요. 문제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내가 문제 주어진 구성이 똑같기 때문에 그건 없는 거고, 10번만 해서 좀 보면 이거 계산을 하는 게가 생각보다 조금 귀찮습니다. 이거 문자 4개고 식이 4개이기 때문에 여기가 무게중심이 있어야 되고, 아이씨, 그림이 좀 이상하네. 이상한데? 다시 그리자. 암만 그래도 좀 비슷하게는 그려야지. 여기가 외심, 여기가 무게중심. 여기 외심. 네. 그래서 여기 A가 있고 B가 있고 C를 찾아야 되는데, 요거 2개하고 요거 하나 있잖아요. 지금 2,15가 있고 여기가 2,1. 네. 11. 여기가 16이네요. 네. 여기가 A, B, 여기가 C, D가 되고, OA랑 OB랑 같다. 외심이니까요. 여기서 식이 하나, OA의 제곱이 OC의 제곱이 된다라고 하는 거에서 식이 하나. 그 다음에 무게중심의 좌표를 생각을 하면 여기서 무게중심 쓰는 게 조금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2대1이다 해가지고 혹은 여기 중점이 얼마다라고 해서 잡으면 잡히기는 합니다만 상관은 없는데, 결론은 식이 똑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떨어지면 이게 같아지니까 요점의 좌표가 나오니까 요점의 좌표 할 수 있겠어요? 2대3으로 외분하는 점이죠. 요 2점을 그렇게 잡으면, 그래서 요거 2개 중점이 이거다 해서 상관없고요. 그래서 어쨌든 3분의 얼마로 가도 상관없어. 이게 먼저 바로 나오니까 이게 지금 얼마, 또 3분의 16 더하기 A 더하기 D는 얼마, 이렇게 지금 문자가 4개고 식이 4개예요. 그죠? 문자가 4개고 식이 4개면 방정식의 해는 반드시 계산할 수가 있죠. 연립방식에서 우리가 했던 것 중에 그런 거잖아요. 문자 개수하고 식의 개수가 같으면 풀립니다. 다만 이걸 해결하는 게 생각보다 좀 귀찮습니다. 이거 지금 문자 4개고 식이 4개라서. 그래서 염두에 두셔야 될 거는 뭐냐면, 염두에 두셔야 둘 거는 1차의 관계식을 이끌어낸다는 걸 좀 기억을 하시면 돼요. 어쨌든 연립을 한다. 2차식을 가지고 우리가 연립 방정식을 풀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은 1차의 관계식을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라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항상 거기 연립 방식 단원에 보시면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만 나왔잖아요. 2차식 들어간 그 연립 방식을 할 때 인수분해 되는 것만 다룬다 그랬는데, 여기는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고 2차긴 한데 어쨌든 요 1차의 관계식을 만들어낼 거를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요 부분을 고민을 하시면 되는데, 요거 이용해 가지고 대입을 시켜 가지고 빼버리시면 2차식 문자 2개 만들어 놓고 빼버리시면 1차의 관계식이 나옵니다. 그걸 다시 원래 문자 2개 있던 식 있잖아요. 2차식에 다시 대입을 하시면 풀려요. 그래서 뭐 좀 그렇게 풀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계산을 내가 잘할 자신이 없어갖고 여러분들에게 좀 맡기도록 할게요. 나는 계산을 잘할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약간 처음에 생각했던 부분들은 다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죠? 도형을 좌표 평면에 올려놓자. 단 좌표가 주어졌을 때, 그러면 여러 가지 관점이 좀 많이 바뀌게 된다는 걸 좀 이해를 좀 하시면 되고, 그게 이제 그런 식으로 바뀌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4번하고 6번에 대한 얘기였다, 이런 얘기고, 8번은 그냥 어떻게 하면 계산을 조금 더 유리하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 하고, 2차 함수는 대칭축이 상당히 중요하다. 2차 함수는 대칭축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9번은 그림만 좀 잘 그리시면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외분점은 두 개가 존재할 수 있으니까요. 어떤 이게 안 정해져 있는 거라면 A조에 가까울 건지 B조에 가까울지 이거를 2가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걸 이해 좀 하시면 된다. 이제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직선 가시면 문제가 더 많고 원에 가면 제일 많습니다. 힘든 시기예요. 이것만 넘어가시면
그 뒤로는 수 이렇게 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